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NBA 파이널 5차전이 열렸습니다. 2대2 상황에서 운명의 5차전, 양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전술을 함께 또 설명드리면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4차전 여러 석연치 않은 판정 속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반면 OKC는 기사회생했고요. 원정에서 열린 4차전 잡아내면서 시리즈 균형을 맞춘 OKC 4차전 분위기를 홈에서 열린 오늘 경기 5차전까지 가져오면서 시리즈 전적 3대2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창단 후 첫 우승까지 단 1승만 남았죠. 2010년대 초반에 OKC가 파이널에 진출한 이후에 그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대망의 파이널 첫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2025년 플레이오프 들어서 두 팀 모두 다 한 번의 연패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패배 이후에 그 경기를 복귀하는 능력이 빼어났고, 또 감독의 인게임 조정 능력, 시리즈 조정 능력, 그리고 선수단의 작전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인디애나는 이 경기 패배로 2025년 플레이오프 들어서 첫 연패를 파이널에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반면 OKC는 1승 2패, 3승 2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2연승을 달렸고요. 이제 6차전이 원정에서 열리긴 합니다만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클로즈아웃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원투펀치 싸움에서 압살했습니다. OKC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제이덥,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 두 명의 활약이 워낙 돋보였고요. 인디애나는 파스칼 시아캄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침묵 속에 패했습니다. 원투펀치 대결만 살펴보면 OKC는 제이덥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무려 71점, 71점을 넣었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시아캄이 28점 넣었습니다만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단 4점에 그쳤습니다. 야투 성공 개수 제로, 결국 71대 32,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원투펀치 싸움의 차이가 대단히 컸던 5차전이었습니다. 자, 길저스 알렉산더 오늘 38분 뛰면서 31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10개, 지난 경기에 어시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트 10개로서 더블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스틸 4블락, 제가 항상 길저스 알렉산더를 높이 평가할 때 말씀드리는 그 수비에 대한 노력, 헌신, 그리고 저런 1차 기록들이 오늘 경기 승리로 이어진 거죠. 자, 필드골은 42.9%였지만 자유투 14개 던져서 13개를 집어 넣었고요. 오늘의 MVP는 제이덥이죠. 35분 뛰면서 무려 40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필드골 56%, 그리고 3점이 60%였습니다. 5개 중에 3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늘 3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2009년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에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30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14번. 그리고 2009년에 코비 브라이언트는 LA 레이커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지금 길저스 알렉산더와 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웃게 만듭니다. 자, 반면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원투펀치 시아캄은 33분 뛰면서 28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 2블락. 미스터 에브리띵이었죠. 다재다능한 활약 펼쳤고 야투 60%, 3점 50%였지만 할리버튼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하체 쪽에 경기 도중 부상은 있긴 했습니다만 파이널에서 부상은 또 성치 않은 몸 상태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34분 4득점 7리바 6어시, 백업 가드 같은 그런 성적에 그쳤고요. 야투 성공 제로였습니다. 자, 할리버튼의 오늘 경기 4득점은 본인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로우와 타이, 동률이었고요. 그리고 할리버튼, 앤드루 네마드, TJ 맥코넬, 요 3명은 인디애나가 자랑하는 볼 핸들러들이죠. 메인 볼 핸들러 혹은 세컨더리 볼 핸들러, 서드 볼 핸들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명에게서만 실책이 무려 10개가 나왔습니다. 볼 핸들러로부터 나오는 실책은 더 치명적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이덥의 날이었습니다. 파이널 40 플러스 득점자 가운데 세 번째 어린 선수, 최연소였어요. 가장 어린 선수는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무려 1980년, 제가 태어났을 때네요. 1980년이 매직 존슨의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79-80 시즌 때 데뷔했으니까 루키 시즌 때 20살로서 파이널에서 40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42점 넣었었죠.
그 당시에 상대는 필라델피아였고 점프볼도 매직 존슨이 뛰었습니다. 압둘자바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42점을 넣었죠. 자, 그리고 2012년에 러셀 웨스트브룩 23살이었습니다. 마이애미를 상대로 40점 이상을 넣었고 이때는 아쉽게 웨스트브룩은 우승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제이덥 24살이었고 2025년 인디애나를 상대로 40득점 이상을 하면서 파이널에서 40점 이상 올린 선수 가운데 세 번째로 어린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5살 이전에 파이널에서 40 플러스 득점을 올린 9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10명 안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죠. 제이덥 2025년 그리고 데빈 부커 2021년 부커는 우승 못했죠. 카이리 어빙이 2016년에 또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이끌어냈었고 자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 2012년 그리고 드웨인 웨이드 2006년 그런데 드웨인 웨이드가 이 기록을 내기까지 무려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직 존슨 1980년 이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릭 베리가 1967년, 제리 웨스트 1962년, 그리고 조지 마이칸 1949년. 저 때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25살 이전에 파이널에서 3경기 연속 25득점 이상을 올린 5번째 선수였습니다. 이것도 많지 않죠. 이거는 비교적 현대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몰아서 기록을 했는데 1995년에 샤킬 오닐, 2006년에 드웨인 웨이드. 이때는 샤킬 오닐과 드웨인 웨이드가 서로 팀 동료가 되죠. 그리고 2012년 케빈 듀란트, 2016년 카이리 어빙, 그리고 2025년에 제이덥. 이 목록에 올라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명예의 전당에 갈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덥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아직까지 25살이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파이널에서 쫄지 않고 좋은 활약 펼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진짜 제이덥의 이 파이널 득점 기록이 무슨 만화 같습니다. 1차전부터 5차전까지 5경기잖아요. 그런데 5경기 연속 파이널 득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제이덥이 이런 큰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굉장히 새가슴이 아니라 쇠가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실책. 그놈의 실책이 문제입니다. 자, 물론 OKC는 본인들이 실책을 가장 적게 저지르면서 상대로부터 가장 많은 실책을 유발하는 팀이에요. 압도적인 그런 실책 기록을 지니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자, 큰 무대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책 줄여야 됩니다. 이걸 당연히 모를 일은 없겠죠. 자, 전반 양팀의 상대 실책 기반 득점은 인디애나 단 1점, OKC가 무려 1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이런 완벽한 차이가, 큰 차이가 후반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후반에도 어이없는 실책으로 일관한 채 11점 차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전반 실책 11대4, 인디애나가 너무 많았고요. 후반 실책 인디애나가 11대7, 역시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턴오버 개수를 살펴보면 22대11, 2배였어요. 실책 2배하고 이기려면 뭐가 되나요? 파울을 많이 얻어내든지 아니면 팀 야투 성공률이 60%에 육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자, 1997년 이후에 이때는 이제 플레이 바이 플레이, 모든 플레이가 기록이 되면서 대부분의 이런 기록들은 1997년, 98년 이후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1997년 이후에 단일 플레이오프 실책 유도 팀 득점 순위, 그러니까 실책을 유도한 이후에 팀 득점, 그러니까 실책 기만 득점이죠. 요거를 살펴보니까 그간의 1위는 2008년의 보스턴이었어요. 2008년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은 실책을 유도한 이후에 곧바로 득점을 461점을 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리고 2008년에 보스턴이면 우승했죠. 자, 그런데 이 기록을 OKC 썬더가 깼습니다. 476점. 보스턴 셀틱스를 아래쪽으로 낮추면서 지금 우승까지 단 1승. 실책을 유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책 유발 이후에 득점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인디애나를 상대로 OKC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 입장에서는 공수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석연치 않은 4차전 패배가 이 경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테고 할리버튼의 온전치 않은 몸 상태도 패배의 원흉이었지만 공격과 수비 둘 중에 하나만 또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것보다는 시속 게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총 야투 성공률에서만 앞섰을 뿐 경기 내내 OKC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5차전을 와이어 투 와이어 패배로 내주고 만 인디애나고요. 인디애나 오늘 3점 11개 36.7%였지만 OKC는 3점 14개를 43.8%로 집어넣었고요. 자유투는 양팀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인디애나 30개 던졌고 OKC 32개 던졌습니다. 성공률 전부 다 80%가 넘었지만 결국에는 허슬 지수예요. 스톡스, 스틸과 블락의 합이 인디애나 13개. 그런데 OKC는 무려 27개. 그러니까 OKC가 실책도 인디애나에게 2배나 더 많이 얻어냈고 그 다음에 스틸과 블락 같은 이런 허슬 수치도 OKC가 인디애나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인디애나가 패할 수밖에 없는, OKC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죠. 자, 그렇다면 이 경기 한번 플레이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KC의 경기장 라우드시티라는 별칭답게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저렇게 팬들이 깔맞춤으로 티셔츠를 입는 저런 단합력은 30개 팀 가운데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자, 하텐슈타인은 링커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림 피니셔기도 하고요. 자, 빅투빅 플레이인데 와, 굉장히 멋진 360 서커샷이었고요. 자, 마일스 터너는 피켓롤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 솜씨가 있고 어마어마한 팔 길이를 활용한 행타임. 자, 그리고 시약함으로부터 실책 유도. 카루소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이거를 뒤에서 누가 했냐면 4차전 패배에 원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를 했었던 베네딕트 메서린의 멋진 체스다운 블락이었고요. 초반에는 OKC가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아니라 또 다른 토브가 있어요. 토니 브래들리가 나왔고요. 자, 보시면 자, 브래들리와의 사이드 피켓놀인데 거절하죠. 이제 거절하는 걸 단순하게 영어로도 표현합니다. 리젝트라고 하고 베이스라인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왼손으로 올려놓죠.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으로 올려놓는데 블락 타이밍을 반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런 플레이도 한번 보면 제이덥이 얼마나 볼이 없는 움직임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 달리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스크린을 봤나요? 알렉스 카루소의 스크린을 봤습니다. 스위치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토니 브래들리는 가뜩이나 발도 느리고 외곽 수비를 잘 못하는데 스크린을 받고 제이덥이 어때요? 달려나가면서 공을 잡잖아요. 이거를 우린 영어로 go, 달린다. 그리고 잡는다, 캐치. go 앤 캐치로 가니까 이 스피드를 주체 못하는 거야. 에런 니스미스가 눈치를 챘지만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도약하는 이 운동 능력과 팔 길이와 점프를 당해낼 수 없죠. 그죠? 니스미스, 블락하지 못합니다. 자, 셰퍼드 이번에도 턴오버. 제이덥 달립니다. 그리고 엔드원 마무리. 자, 길저스 알렉산더의 1대1. 야, 이거는 인디애나 수비가 잘못됐다 보긴 어려워요. 더블팀을 뚫어냈었고요. 자, 네마드의 멋진 인내심, 페이크. 그리고 카루소를 상대로 엔드원. 하지만 네마드는 오늘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자, 요런 공격도 한번 볼까요? 케이슨 월라스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좀 좋아하는데 아주 영리하게 농구하죠. 자, 안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명 우르르 다 모이죠. 우르르 다 모이는데 여기서 드라이브 앤 킥을 하기에는 보통 이런 오펜스를 이제 해머 오펜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텐수단이 있잖아요. 드라이브 앤 킥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월라스는 오히려 탑 쪽으로 슬랍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쵸? 올라와서 지금 점프 패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왜? 월라스가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초와이드 오픈이 생성되는 장면입니다. 볼은 움직임이 좋았고요. 자, 이제 후반으로 갑니다. 뒤에서 스탑앤팝. 감속이 참 좋은 선수고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오복성 패스, 니스미스의 석점. 자, 이것도 제이덥이 참 볼이 없는 움직임이 좋아요.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이덥이 스크린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마드는 뒤로 처지지 않죠. 그리고 제이덥이 여기서 스크린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가려는 심산이죠. 왜? 지금 홈그랜이 업스크린 걸어주니까 얘나 생각했을 때는 제이덥이 이렇게 스크린 타고 이렇게 공을 잡겠구나. 아니었습니다. 바로 L컷, V컷을 가져가죠. 이거는 결국 가는 척 하다가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니스미스가 완전히 놓치죠. 그러니까 제이덥이 스크린을 걸어주고 스크린을 활용할 것처럼 하다가 반대로 가는 거였고 자, 오비토핀 석점 서서히 인디애나 추격이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TJ 맥코넬이 있었습니다. 자, 맥코넬 다시 뒤로 쳐지니까 환상적인 스핀 무브 스티브 내시 같은 플레이였고요. 자, 그리고 스텝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득점.
자, 요런 공격도 보시면은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그쵸? 자, 아이솔레이션이고, 여기는 전부 다 박스를 트랩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네마드가 디깅을 할 것 같고, 스턴트를 할 것 같으니까 위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간을 봅니다. 예, 간을 보고, 얘가 지금 잘 움직였죠, 위긴스가. 그쵸? 만약에 위긴스가 멍청하게 여기 있었어. 그러면 네마드는 점점 더 길저스 알렉산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어때요? 오른쪽 코너로 빠지니까 네마드는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위긴스가 슛이 좋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공간을 인지한 이후에 저렇게 돌아버리니까 TJ 맥커넬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지 않죠. 자, 이번에는 스플릿 디펜스. 스플릿 디펜스는 수비 찍고 들어가는 건데, 자, 엔드원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3쿼터를 기분 좋게 끝냈습니다. 자, 5점차까지 쫓아갔는데 또 턴오버가 문제였고요. 그 중심에 케이스 월라스가 있었고, 이번에도 네마드의 턴오버. 네마드 너 뭐하니? 자, 그리고 엔드원까지, 그리고 제이덥 클로즈아웃을 역으로 공략하면서 핑거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짧았던 공을 내리 찍어버렸고, 니스미스의 멋진 팔로업 덩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인디애나의 실책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디애나가 2025년 플레이오프 들어서 처음으로 연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까지는 경기가 없어요. 네, 금요일 6차전 제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스포티비에서 하게 되는 마지막 중계입니다. 스포티비에서 제가 거의 13년 정도를 했었는데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또 중요한 경기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만약에 시즌이 끝난다면 그날 저녁에 또 라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OKC와 인디애나의 2025년 파이널 5차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다른 컨텐츠가 올라가니까 그 컨텐츠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구독도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